네, 두 번째 사건으로는 대장동 의혹 관련 사건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김만배 씨,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 엿새 만에 검찰에 출석했는데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이 된 바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호영 변호사께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재청구하겠죠. 당연히 지금 수사를 통해서 아마 이제 보강할 거고, 왜냐하면 그 김만배 씨에 대해서 이제 영장이 기각됐던 이유는 뭐 예.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아니라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 다시 말해서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을 소명할 만한, 다시 말해서 범죄 혐의가 이 정도로 소명이 된다. 예. 라는 정도의 수사를 보강을 해서 예. 이제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이 이제 수순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영장은 이제 다시 청구할 것이라고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주 신속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만배 씨 같은 경우 예. 지금 다시 불러서 지금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도 지금 귀국하자마자 체포해서 조사하고, 지금 48시간 전에 석방하자마자 바로 당일에 지금 다시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당사자들의 어떤 진술을 충분히 이제 받는다라는 어떤 그런 보강 수사의 측면이 필요한 것이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이렇게 다수가 연루된 어떤 그런 사건, 지금 그 대장동 개발 이익과 관련돼서 대장동 개발 이익이 그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초과 이익이 귀속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가 지금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예. 그 업무상 배임의 주범이 바로 유동규 전 본부장이고, 유동규 전 본부장의 공범으로서 지금 김만배 씨나 예. 또 남욱 변호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주범은 이미 구속이 됐는데 공범에 대한 어떤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것이 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네. 그런 공범과의 어떤 그런 범죄 혐의에 대한 공모행위, 그다음에 실행행위를 분담해야지 공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예. 공모행위나 실행행위 분담, 결국은 그들 사이에 어떠한 대화가 있었고 어떠한 식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했느냐, 범죄 행위에 누가 어떤 식으로 연루되었는지에 대한 진술을 확보해야 되는데, 네. 그러한 진술을 대체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부인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옆에 있는 공범 내지는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보해서, 예.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유동규 본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김만배 당신 지금 이야기하는 거 다르지 않냐. 예,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영장 재청구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소명될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됐다는 분석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기각되고 나서 6일이 흘렀기 때문에 6일 만에 지금 다시 부르는 거라, 그게 진술 증거든, 그러니까 관련자의 진술 증거든 물적 증거든 어떤 결정적 증거를 찾기에 6일이라는 시간이 충분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사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게, 예. 수사 기록을 볼 수 없고, 결국은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는 이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측에서만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다만 이제 영장 기각 6일 만에 이제 검찰 출석해서 다시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검찰이 치열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예. 또 한편에서는 검찰에서 부실 수사하는 거 아니냐, 봐주기 수사하는 거 아니냐라고 좀 문제 제기하는 측면도 있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일찍이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많은 비판을 직면했기 때문에 오히려 뭐 빨리 부른다는 것은 검찰의 자신감을 방증하는 것일 수도 있다, 뭐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남욱 변호사 재소환과 관련돼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를 한 지 채 하루도 안 됐습니다. 빠르게 다시 소환한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법무관님? 네, 일단은 풀려난 것은 체포영장의 기간이 다 됐기 때문에 풀려난 것이지 우리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다. 더 물어볼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검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어떤 근거들을 좀 축적해 놓은 상황에서 근거들이 많이 있으면 이제 진술을 받고 그것을 조합하는 데서도 훨씬 유용하겠죠. 용이할 텐데 그것이 이제 축적이 돼 있는 상태에서 더 진술을 받는 것인지, 예. 아니면은 어떤 근거가 좀 첫 번째 소환해서 조사를 하면서 좀 바닥에 놨는데 그 부분이 보강이 안 되고 일단은 불러서 진술부터 받는 것인지, 이 부분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상반된 건데, 한쪽일 경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진술부터 일단 받겠다 쪽이라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 사실 이제 검찰 수사 내부에서나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 이런 형태로 이제 징후가 나타날 때는 예. 어떤 경우다 정도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결국에는 좀 결과로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입니다. 예. 그리고 남 변호사 언급 중에 좀 바뀐 게 있습니다. 진술 신빙성에 의문이 드는 것이 있는데 귀국 전에는 50억 클럽 중에 귀국 전 언론 인터뷰에서는 50억씩 7명한테 350억씩 350억을 주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꾼 게 50억 클럽 중 2명에게 돈이 전달됐다고 진술한 거라서 이거 바뀐 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평론가님? 이게 표현을 봤을 때는 완전 모순이거나 진술을 번복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처음 예, 예. 했던 얘기는 50명씩 7명, 50억씩 7명한테 전달을 하기로 했다는 예, 얘기를 예. 들었다. 예, 예. 였고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한 것은 50억씩 2명에게 줬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주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자신이 들은 것과 그리고 자신이 확인한 것 사이에는 뭐 7명과 2명이라고 하는 그 갭이 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겠죠. 예. 근데 이제 이것이 모종의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 의구심 때문에 좀 더 이거 접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머리가 더 복잡해지는 예.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남욱 씨의 의도는 또 한 가지를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뭐 입증을 하지 못할 거니까 그 5명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예, 더 이상 2명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기로 했거나 아니면 뭐 숨기려고 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이런 부분은 이제 사실 우리가 언론 보도를 접할 때 좀 하나하나에 너무 깊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할 것 같고 일단은 무게를 굳이 둬야 한다면 뒤에 나온 말에 무게를 두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일단은 남욱 변호사가 밝힌 것은 2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다. 예, 예.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나머지 5명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은폐하려고 한다. 이 부분은 사실은 검증을 하려면 결국에 수사당국의 몫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얘기를 들었다는 전원과 50억 클럽 중 2명에게 돈이 전달됐다라는 어떤 진술은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셨어요. 근데 남욱 변호사는 체포됐다가 석방이 됐습니다. 석방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변호사님? 그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하지 않은 거는 예.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정도에 있던 그런 어떤 그 수사 기록, 이제 영장을 만약에 청구하면은 영장 청구서, 그다음에 영장 청구서 이제 첨부 자료들이 있는데 예. 지금 정도 확보된 것으로 청구했다가 기각될 위험에 대한 어떤 판단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본인이 자진해서 예. 귀국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자진 귀국했고 심지어 이제 변호인 선임을 해서 조사에 사실 뭐 체포의 형식을 취했지만 예. 사실 자진 출석이라고 봐야 돼요, 이 정도면. 예,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수사기관 내지는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영장이 청구되면 예. 이제 법원에서 볼 때 예, 예. 바로 그 구속의 이제 사유가 바로 도주 우려와 이제 증거인멸 염려인데 도주 우려가 없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발로 들어왔는데 피의자 도망갈 쪽에서. 이유가 그렇죠. 우리가 있겠냐. 지금 제발로 들어와서 수사에도 다 협조하고 있는데 무슨 도주냐? 예, 예. 도주 우려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당연히 변호인 측에서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 부분보다는 예. 보다 그 남욱 변호사, 그러니까 피의자 신분이잖아요, 지금은. 예, 예. 피의자가 어떤 지금 피의자에 대한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조사를 토대로 봤을 때 범죄 혐의가 이렇게 충분히 소명이 된다라는 쪽으로 나중에 이제 영장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예, 예. 이제 주장을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결국 충분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충분하게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되어야지 예. 그 판사 이제 나중에 영장 전담 판사가 아마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할 텐데 예. 신문 마치고 결국은 이 정도 자료라고 한다면 나중에 기소되고 재판까지 했을 때 예.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고 그러면은 이제 도주 우려가 높아진다라고 또 이렇게 논리적으로 귀결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석방을 한 것은 예. 일단은 수사를 더 충분히 해야 되는 필요성, 예.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강 조사 후에 영장 청구 여부를 검찰이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남욱 변호사와 관련된 얘기를 해봤고,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의 구속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구속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변호사님? 이제 보통 이렇게 구속되면 저도 이제 형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예. 대부분의 이제 의뢰인들이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을까요? 이제 질문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구속 적부 심사 청구해야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근데 대개의 경우 이렇게 구속 영장 발부되면 예. 구속 적부 심사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영장 발부 과정에서 진짜 이거 범죄 혐의 소명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발부가 됐다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적부 심사는 잘 안 받아들여지고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카드는 이제 보석 허가 청구인데 그것은 이제 뭐 왕왕 받아들여지기도 하죠. 왜냐하면은 지금 그 구속된 상태로 뭘 하냐면 다 조사하는 거거든요. 예. 구속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하고 증거 확보 충분히 하면 이제 증거 인멸은 불가능해진 상황이 되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그런 어떤 그런 보석의 조건들, 뭐 자택 구금 조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런 담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다시 말해서 도주를 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붙여서 보석은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보석 허가 청구 쪽은 좀 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구속 적부 심사는 기각이 됐고 유동규 본부장에 대한 조사는 조사대로 이어지고 관련자들 공범으로 의심되고 있는 김만배나 그다음에 남욱 변호사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제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아마 이들에 대한 영장 청구도 조만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경이 대장동 의혹을 동시에 수사 중인데 엇박자 논란이 있네요. 김창룡 경찰청장이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좀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유 전 본부장 휴대전화 그 압수수색 놓고서는 검경 간의 엇박자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평론가님? 네, 이거 휴대전화 부분은 검찰이 많이 부족했거나 잘못했죠. 그러니까 휴대전화가 두 가지입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것이. 첫 번째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유동규 씨가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가 있고 두 번째는 유동규 씨가 한 달 전쯤까지 쓰던 그 비교적 최근에 쓰던 휴대전화를 옛 지인의 집에 가서 확보하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이 두 번째 휴대전화 같은 경우는 경찰이 먼저 이것을 인지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영장 청구권을 검찰에서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뭐 신청해서 청구를 하고 또 발부받는 이 과정이 조금 늘어지는 사이에 다른 쪽의 검찰이 먼저 가가지고 이것을 영장을 집행을 해버린 겁니다. 그럼 경찰 입장에서는 일부러 일감 빼앗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이 명확한 진실을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전화를 찾는 과정에서 검찰이 창밖으로 CCTV를 던졌음에도 주변에 있는 CCTV를 검색해보지 않았다는 거. 그게 얼마 전에도 언론에 보도가 돼서 길 가는 행인이 주워서 간 것으로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그것을 왜 놓쳤으며 그걸 결국에는 경찰이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 이 종합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뭐 당사자들만의 일은까지는 알 수는 없는 거겠지만 결국에 검찰이 첫 번째 휴대전화를 놓치고 결국에는 두 번째 휴대전화라도 자신들이 경찰보다 먼저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객관적으로 해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검경 간의 합동 수사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양쪽이 충돌하는 소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이 자신이 조금 전에 했었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만회하는 방법이 그런 식으로 발휘돼야 하는가 예. 이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이고 또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이 단일 사안에 그치지 않고 결국에 예전에도 드라마 소재로도 나왔었던 예.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 그리고 그중에서도 헌법과도 관련이 있는 영장 청구권 경찰에게도 영장 청구권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어차피 발부 권한은 사법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검찰이 중간에 있지 않아도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논리라든지 여론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검찰 측에서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까지 듣도록 하고요. 사건 큐브 두 가지 사건 함께 해봤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